잘 나왔다. 그 정도인가? 그거야 너네는 작년부터 그대비였으니까.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드디어 2025년 삼성의 새로운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1월 23일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제품은 유독 출시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그게 프로세서의 영향도 있죠. 지난 샤오미 리뷰에서도 봤다시피 이번에 새로 나온 프로세서가 진짜 미친듯이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식 사용기를 하기에 앞서 전작 대비 무엇이 개선되었는지 삼성 갤럭시 S25 시리즈 첫인상 그리고 달라진 9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지금 막 받아서 테스트를 많이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슈가 있으면 그때 따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패키징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요 박스도 조금은 더 뭔가 이제 골판지 한지 그런 느낌으로 바뀌었어요. 딱 열면 얘는 이제 리뷰를 위해서 이제 대여받은 제품이라서 봉인실도 이렇게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항상 대여용은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리고 요 갤럭시가 들어있죠. 컬러는 실버 블루로 대여를 받았고요. 요즘 스마트폰이 너무 이제 심플해갖고 뭐가 없어. 짜자란. 예전에 도시락폰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진짜 스마트폰이 도시락이 되어버렸네요. 제가 추가로 몇 가지 대여 받아왔거든요. 가장 왼쪽부터 S25, S25 플러스, S25 울트라 이렇게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번에 디자인 룩이 많이 변했습니다. 기존의 베이스 모델과 플러스 모델이 비슷했고 울트라 모델은 조금 동떨어진 디자인 룩이었다면 이제는 울트라와 기본형 모두 전체적인 디자인 룩을 통일한 디자인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처음에 만져보고 든 생각이 뭐냐면 무게나 두께 다이어트를 진짜 잘했어요. 그리고 전 라인업 모두 두께가 4mm씩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S25의 프레임이 직각으로 변했고 24는 둥글다 보니까 체감적인 두께는 얘가 더 두꺼워 보이죠. 눈으로 봐도. 플러스 비교해볼까? 이렇게 보니까 줄어든 게 체감이 되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건 무게를 드디어 다이어트를 더 했습니다. 기본과 플러스는 각각 5g, 6g씩 가벼워졌고 특히 울트라가 많이 가벼워졌어요. 작년 S24 울트라가 나왔을 때도 다 좋았지만 아쉬운 게 뭐냐면 티타늄 프레임으로 바뀌었는데도 무게가 거의 비슷한 게 아쉬웠거든요. S24 울트라 무게가 실측 무게가 234.7g. 그래서 작년에는 아이폰보다 갤럭시가 이제는 더 무거워졌다 했고 근데 S25 울트라는 220g, 스펙상 무게는 14g 더 가벼워졌습니다. 컬러마다 무게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블랙이 218, 그레이도 218, 화이트는 220. 그 같은 울트라 네인데도 2g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디자인이 바뀌면서 요 S펜이 좀 삐져나온다는 말이 있었어요. 얘가 24 울트라입니다. 얘도 사실 막 쏙 들어가 있진 않고 조금 튀어나와 있는 게 보이나요? 25 울트라도 비슷하긴 한데 이게 디자인 때문에 더 크게 티가 나네. 24 울트라는 밑면이 평평하기 때문에 크게 이제 티가 나지 않는 반면 25 울트라는 끝쪽이 둥글게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더 티 나오는구나. 이게 눈에 한번 보니까 좀 거슬리네. 그리고 이번에 또 다른 특징은 기존 S펜에 있었던 블루투스 기능이 이제 빠졌습니다. 기존에 S펜을 사용하게 된다면 펜으로 이제 멀리서 사진을 찍을 때 요거를 눌러서 찍거나 그러한 기능들이 소소하게 좀 좋았거든요. 이딴 기능이 없어진 거라서 분명 요거는 아쉬운 기능이거든요. 삼성에서도 실제로 그 기능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뭐 이걸 뺀 거겠죠. 이건 아쉽다. 보통 우리가 가로로 컨텐츠를 즐긴다면 보통 이렇게 잡거든요. 그러면 이제 스피커를 손으로 가린다는 점 때문에 스피커의 위치가 바뀌길 바랬는데 그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스피커의 위치는 그대로 있고 C타입이랑 요 이제 유심 슬롯이 있는데 유심 슬롯에 핀 구멍이 바뀌었어요. 기존엔 요 이제 심 슬롯을 찌르는데 이제 구멍이 똑같다 보니까 마이크 구멍을 찌르시는 분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심슬로 이제 핀 찌르는 위치가 오른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머지 이제 뭐 안테나 띠 위치나 이런 것도 모두 동일해요. 자, 컬러 보여드릴게요. 울트라는 총 4가지 컬러로 출시했습니다. 티타늄 그레이, 티타늄 화이트 실버는 제가 지금 없고 티타늄 실버 블루, 티타늄 블랙입니다. 개인적으로 블랙은 제 취향이 아니에요. 제가 투톤을 좋아하긴 하지만 얘는 프레임 색이랑 백커버랑 색이 좀 다르기 때문에 작년 바이올렛도 투톤이라서 되게 호불호가 심했잖아요. 근데 얘는 조금 나이 들어 보이는 컬러이긴 합니다. 기본 컬러도 있습니다. 얘가 아이스 블루, 민트, 실버 섀도우, 네이비, 기본과 플러스도 4가지 컬러로 출시했습니다. 대체로 이제 채도가 좀 많이 빠진 그런 느낌이 들고요. 블랙은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호불호가 좀 클만한 그런 컬러이고 울트라에서 제 개인적인 원픽은 이제 화이트 색상도 괜찮긴 했었는데 그레이도 꽤 괜찮아요. S24 울트라 그레이보다도 조금 색이 이제 연해지면서 오히려 얘가 은은한 게 좀 괜찮더라고요. 얘가 괜찮은데 저는 실버 블루로 사려고요. 얘도 화이트 같으면서도 살짝
그 파스텔톤 화이트에서 더 물 빠진 느낌인데 막 100%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나마 저는 얘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일반 라인업에서는 이제 네이비, 작년 바이올렛이랑 비슷하면서도 조금 진해졌는데 네이비가 좀 존재감이 있어서 네이비 컬러가 원픽이에요. 요것 말고는 이제 아이스블루도 되게 괜찮고요. 홀드 6 때도 일반 판매로 핑크색을 팔았잖아요. 근데 이번엔 핑크를 삼성닷컴으로 뺐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많이 이야기한 이제 카메라, 이제 볼드한 카메라링, 요거를 이제 올리브링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난 뇌심대에서인가 왜 괜찮지? 24랑 비교해볼까요? 근데 이렇게 비교하면 또 볼드한 게 낫지 않아요? 내가 너무 뇌심 되어버렸나? 아니면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폴드 6 쓰면서 이게 너무 굵은 걸 봐서 그런지 폴드 6보다는 덜 굵죠. 와, 폴드 6는 진짜 굵긴 굵다. 디스플레이는 울트라 기준 6.9인치로 전작 대비 0.1인치 더 커졌습니다. 핸드폰의 사이즈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베젤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0.1인치 더 커졌다고 해요. 근데 이 0.1인치 더 커진 게 사실 체감은 많이 안 돼요. 그럼 베젤이 많이 줄어든 거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막 사실 막 엄청 크게 체감되진 않는 느낌? 이게 S24 때도 많이 얇아져갖고 이것 때문에 바꿔야겠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이폰이랑 비교하니까 16 프로맥스랑 25 울트라랑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이제는 스마트폰도 베젤도 진짜 많이 얇아졌다. 피크 밝기가 2600니트인 걸 봐서는 유기 소재가 변경된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울트라 전면 디스플레이도 바뀌었죠. 베이스랑 플러스 모델은 S24랑 똑같이 앞뒤 모드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2를 적용했고 갤럭시 언팩 보니까 뭐 갤럭시 최초로 세라믹 관련 이제 소재를 사용했다 하면서 기존 S24 울트라는 아머 1이었고요. 울트라만 전면은 아머 2, 뒷면은 빅터스 2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언팩 보니까 이번에 화면 프로스케일러라는 것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갤럭시 S25에서는 또 미지원이에요. 아마 여기 봤을 때 이제 QHD 해상도 이상에서만 지원하는 것 같거든요. 이 기술은 TV에서도 저해상도를 이제 고해상도를 약간 업스케일링 해주는 기술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기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성능입니다. 이번에 가장 많은 호응을 받는 것이 전 모델 모두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 그것도 4 갤럭시를 탑재했습니다. 왜냐면 작년에 울트라만 스냅을 넣어줬고 기본 모델들은 엑시노스 2400을 넣어줬기 때문에 좀 별로였기 때문이죠. 방열 구조도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베이퍼 챔버가 울트라는 40% 면적이 더 커졌고 나머지는 15% 정도 더 커졌다고 해요. 그리고 이 베이퍼 챔버와 프로세서가 닿는 TIM도 개선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게 그거예요. 원래 이제 기본 모델이 좀 찬밥 신세였잖아요. 램도 작년에 플러스는 12기가를 넣어줬는데 기본 모델은 8기가를 넣어줬고요. 근데 S25 시리즈는 전 모델 12기가 램을 탑재해줬습니다. 특히 이제 원UI가 램을 좀 많이 먹다 보니까 12기가 정도는 넣어줘야죠. 근데 또 이제 반면으로 아쉬운 점이 또 울트라 시리즈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6년간 램 용량이 동일해요. 아마 노트 10 때 12기가를 넣어주고 지금 계속 12기가일걸요? 물론 16기가 옵션이 있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삼성닷컴에서 1테라 옵션의 Z 블랙을 선택해야 16기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거는 사지 말라는 거랑 비슷한 거지. 그럼 성능은 실제로 어땠을까? 먼저 긱벤치 6로 돌려봤습니다. 플러스 기준으로 보자면 싱글은 53%, 멀티는 50% 성능 증가가 있었어요. 야, 나 이거 처음에 보고 미쳤다라는 생각 들었어요. 그리고 울트라를 테스트해보니까 싱글은 약 38%, 멀티도 38%가량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제대로 보니까 이게 맞더라고요. 플러스는 특히 엑시노스 2400에서 스냅으로 다시 넘어왔기 때문에 더 큰 폭으로 빨라졌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MPU도 많이 개선됐다고 해서 긱벤치 AI를 보니까 플러스 울트라 모두 AI 연산에서도 더 많이 빨라졌습니다. 그럼 그래픽 점수는 어떨까? 플러스는 안정성이 6%포인트 떨어졌지만 최고는 50%, 최저는 36%의 성능 향상이 있었고요. 울트라의 안정성은 비슷했고 최고 33%, 최저 34%의 그래픽 향상이 있었습니다. 야, 진짜 이번 스냅드래곤의 성능 향상 증가폭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 아이폰 16 프로와 비교하더라도 싱글은 여전히 아이폰이 더 빠르긴 하지만 멀티코어 점수는 갤럭시 퀄컴 스냅드래곤이 훨씬 빠른 수치임을 알 수 있죠. 그래픽 점수도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 모두 갤럭시가 이제는 다 높아요. 게임 최저가에서 오는 이제 플랫폼 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깡성능만큼은 이제 갤럭시가 훨씬 더 빠르다. 그리고 발열도 개선되었는지 한번 측정해봤습니다. 플러스 기준 3D마크 측정 시 전면 온도는 1도 내렸고 후면은 비슷한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울트라 기준으로 전 후면의 온도는 모두 비슷했어요. 이걸 보면 이번에 이제 특히 울트라의 베이퍼 챔버가 40% 정도 면적이 더 커졌다고 하는데 아마 이제 기본 성능도 높은 만큼 그것을 전작과 최대한 이제 발열 정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 선에서 크기를 늘린 게 아닐까요? 와, 샤오미는 거의 50도 찍었는데 확실히 갤럭시의 발열 컨트롤이 더 좋습니다. 다음은 카메라 변화입니다. 카메라는 사실 하드웨어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기본과 플러스는 동일한 하드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나마 울트라는 초광각 카메라가 기존 1200만 화소에서 50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 되었고 조리개도 조금 더 밝아졌고요. 그래서 이제 초광각 카메라로 8K 촬영도 가능해졌다 하더라고요. 8K로 초광각, 광각, 5배 망원.
최대 10배까지 지원됐고요. 기존 S24 울트라의 8K는 초광각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초광각 카메라가 바뀐 만큼 디테일도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달라진 거라면 프로세서가 바뀌면서 이 내부에 있는 이미지 프로세서가 바뀌었고 새로운 프로 비주얼 엔진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비슷할지언정 프로세서가 바뀌면서 후보정 처리가 바뀌면서 이제 사진의 결과물이 좀 달라졌지 않을까. 그리고 나이토 그래피도 이번에 비디오에서도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간단히 써보니 조금 더 밝게 찍히긴 했습니다. 근데 밝은 만큼 노이즈도 조금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더 테스트를 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상 제작자들에게 좋은 게 그거죠. 동영상에서 로그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로그를 누르면 동영상에서 로그 촬영을 지원해요. 그래서 로그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면 색상 보정이라는 탭이 바로 나오고요. 이게 기본 보정이 이제 폰에서도 어느 정도 좀 해주나 본데요. 또 망원 카메라도 사실 S24에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분명히 10배 이전까지는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 10배에서 100배까지는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것도 후처리로 많이 개선됐는지 한번 확인해본 결과 30배 줌으로 비교해보니 같은 하드웨어이지만 후보정이 좀 더 좋아진 느낌이에요. 사실 제가 S25에서 가장 아쉬운 게 배터리였습니다. 왜냐면 요즘 중국 폰들도 실리콘 카바이드 배터리를 넣으면서 얇고 가볍거나 용량을 더 많이 늘리거든요. 요거를 사용하게 되면 기존 흑연 대비 밀도가 높기 때문에 같은 무게라면 용량을 더 많이 늘리거나 충전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하거나 뭐 여러가지 이점이 많이 있거든요. 갤럭시도 요게 적용됐으면 했는데 그거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전작과 동일하게 탑재가 되었고 충전 스펙도 더 오르거나 하진 않았어요. 아무튼 배터리 용량은 동일하지만 이번 스냅드래곤 전성비가 좋아지면서 공식 스펙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배터리 타임이 이제 플러스랑 울트라는 최대 1시간씩 더 증가했고요. 근데 베이스 모델은 또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대망의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이제 AI 기능. 이번에 삼성에서 기존 잠금 버튼을 이제 AI 버튼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한 번 누르면 이렇게 잠금이 되고요. 요거를 길게 누르면 챗 GPT 쓰는 것처럼 제미나이가 나와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요 잠금 버튼을 꾹 누르면 빅스비가 나왔지 않나요? 근데 이제는 제미나이가 나와요. 제미나이로 바뀐 빅스비. 궁금증 해결해 드릴게요. 작년까지 빅스비 버튼을 길게 누르면 빅스비가 근데 실행되었는데 이런 것도 이제는 제미나이가 나오나? 나오는 이유가 궁금하시군요. 얘가 이런 것도 안 해? 작년 아이폰에서도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하면서 좋았던 점이 그거잖아요. 그냥 단순히 질문에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앱과 앱 간의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것. 그래서 이번에 갤럭시도 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괜찮긴 했어요. 물론 이제 뭐 안 되는 것도 조금 있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일 12시에 점심을 먹을 건데 신사역 근처에 맛있는 고깃집 찾아서 그 장소를 달력에 적어줘. 그리고 이제 구글 지도에서 이걸 찾아요. 그리고 삼성 캘린더에 이제 적으려고 이렇게 연동을 하는 거죠. 네, 내일 12시 신사역 영동소금구이 신사점에서 점심을 드신다는 일정을 캘린더에 추가했습니다. 와, 이런 거는 진짜 좋지 않아요? 찾아서 그것까지 연결해 주잖아요. 그런 거 해보자. 내가 와이프랑 어제 싸웠거든. 근데 그거를 이제 약간 위트 있으면서 정중하게 미안하다라는 내용을 적어서 와이프한테 문자 좀 보내줄래? 아내에게 보낼 위트 있는 사과 문자. 다음 옵션 중 마음에 드는 문구를 선택하거나 원하는 부분을 추가하여 나만의 문자를 만들어 보세요. 이거는 거기까지는 이어지지 못하는 거다. 왜냐면 그 멘트를 내가 선택을 해줘야 보내주는 것 같아요. 이런 거 해볼까? 만약 지금 요 유튜브 영상이 있잖아요. 자, 여기서 한번 꾹 누르겠습니다. AI 버튼을. 그럼 여기에 이게 있네요. 동영상에 관해 물어보기 있어서 요거를 누르고 요 영상을 요약해서 삼성 노트에 좀 적어줄래? 네, BMW M2 리뷰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와, 이런 건 잘 된다. 그럼 여기서도 이것도 요약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요거는 기존에 있었던 거죠, 요약. 한 번 더 요약되나? 야, 이런 거는 좀 잘 됐네요. 이미지도 해보자, 이미지. 이거 해볼까요? 근데 그거는 조금 아쉽다.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서 만약 사진이 나오거나 화면에 뭐가 나오면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서 그게 뭔지 물어보고 싶은데 꼭 화면에 관해 물어보기라고 이걸 눌러야 되나요? 화면에 관해 물어보기를 누를 수 있어요. 근데 또 마이크로 이제 말로 하려면 해야 돼. 이 폰이 뭔지 좀 찾아줄래? 사진 속 휴대폰은 애플의 아이폰 14 프로 모델로 보입니다. 멍청하네, 이거 사진 중에 16%인데. 확인할 수 있는 내일 점심 약속이 있는데 거기까지 길 안내 좀 해줄래? 죄송합니다. 내일 점심 약속 장소를 찾을 수 없습니다. 내가 달력에 적어놨잖아. 이렇게 하니까 또 캘린더에서 정보를 받아오네요. 죄송합니다. 내일 점심 약속 장소인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강남구 테헤란로 142. 달력에 적혀있는 것도 잘 찾으면서 길 안내는 또 안 되네. 그니까
앱과 앱 간에서 이제 연결하는 거는 그나마 이제 조금 어떻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상호작용에서 더 딥하게 들어가면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또 그거죠. 지금 요렇게 딱 누르잖아요. 그럼 분명히 제미나이를 쓰기 때문에 또 삼성에서는 또 빅스비라는 이제 AI 모델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서로 간의 연동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우리 챗 GPT도 이제 그 음성으로 할 수 있잖아요. 요거 누르면 제미나이도 라이브로 가능하더라고요. 하이 제미나이. 네, 제미나이 라이브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근데 이제 이제 제미나이 라이브에서는 또 이게 앱 간의 크로스 기능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요. 또 재밌는 게 그거 있었죠. 서클 투 서치에서 음성으로도 검색 가능하다는 거. 요거 딱 눌러서 음악 누르면 원래 음악 찾아주는 기능은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핸드폰 내에서 나오는 사운드도 얘가 분석해서 찾아주는 기능이 이제 서클 투 서치에도 들어갔다. 이제 대체적으로 AI 기능이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도 해볼까? 여기서도 AI 기능을 쓰다 본데요. 근데 여기서는 또 제미나이 시스템을 쓰는 게 아니라 빅스비를 쓰는 것 같아요. 화면 주사율 설정 어디서 할 수 있지? 오. 야, 이런 건 잘하는데? 또 이제 아이폰에서 들어갔던 기능이 있잖아요. 오디오 지우개라고 해서 특정 영역의 소리를 제거하는 기능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내일부터 쉬는 날인데 맛있는 거 먹어야죠. 우리 이제 한 며칠 쉬지? 일주일 하고 며칠이죠? 그리고 AI 스티커도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AI 스티커. 요 키보드 이모티콘에서 요거 누르잖아요. 그럼 요렇게 나오고 뭐 만들어 볼까? 이미지 준비 중. 과연? 오, 귀여운 건데? 이미지 만들어주는 것도 애플 인텔리전스에서 나왔던 거. 그것도 똑같이 지원합니다. 요 이제 제미나이 시스템은 또 이제 처음에 구입을 하면 6개월간 제미나이 어드밴스드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후에 요거를 더 활용하려면 돈을 내야 되거든요. 요게 가격이 월 29,000원이니까 이제 6개월이면 17만원치를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거죠. 간단하게, 물론 이제 AI 기능이 훨씬 많거든요. 요 정도까지 써봤을 때 느낌이 뭐냐면 애플이랑 확실히 다르긴 달라요. 애플은 시리에 챗 GPT를 쓰더라도 그게 기본적으로 애플 인텔리전스 시스템 내에서 필요하면 연동을 하거나 하는 이제 기본 베이스가 되는 코어가 있고 거기서 밑으로 이렇게 뭔가 이제 내려주는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갤럭시의 AI라면 한 폰의 어시스턴트가 되게 많은 느낌이에요. 근데 요거를 누르면 제미나이 시스템이 나오죠. 홈을 꾹 누르면 서클 투 서치가 나오죠. 물론 이게 두 개 다 이제 구글 기능이기도 하지만 또 빅스비도 있죠. 처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폰의 온 디바이스로 빅스비가 상단이고 나머지 뭐 제미나이 시스템으로 연결하거나 이렇게 이제 좀 되는 걸 같았는데 한 폰에 어시스턴트가 많은 느낌. 결국 이게 시스템이 무거워지는 이유 중 하나이죠. 차라리 이럴 거면 램을 좀 더 넉넉하게 넣어주지. 한 16기가로. 근데 요거는 지금은 아직까지 좀 부족하긴 하지만 나중에 발전하면 좀 더 유용하게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이제 기본 앱과 앱만 이제 크로스 연동이 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뭐 카톡이나 다른 앱들도 연동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기능들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이제 하위 모델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AI 기능에서 일부는 이 MPU를 쓰는 기능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거는 S25만 지원하는 기능이 또 따로 있다 하고요. 그리고 스피커랑 진동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진동은 거의 동일해요. 근데 스피커가 꽤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울림통이 커져서인지 출력도 확실히 커졌고요. 베이스가 많이 강화된 느낌이에요. 그리고 GPS도 이번에 개선이 되었냐 해서 요거는 내비게이션을 실제로 한번 써봐야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제가 간단히 지도 앱을 열었을 때 저희 스튜디오 위치를 쟀을 때는 S24보다 S25가 조금 더 정확하긴 했습니다. S25는 처음에 지도 앱을 열었을 때 딱 고정된 장소로 잘 찍어줬고 S24는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를 찍더라고요. 그리고 전작에서 아쉬웠던 와이파이 7을 이제 전 모델 지원하기 시작했고 또 이제 아쉬운 건 기본 모델이 UWB가 이번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사전 예약 혜택으로 삼성 케어 플러스도 이번에 빠졌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히 오늘 수령을 해서 이제 살펴본 결과 아직까지 롱텀으로 써보기 이전이긴 하지만 솔직히 이 정도면 S25 시리즈가 꽤 잘 나왔다고 봐요. 특히 놀라웠던 건 가격이거든요. 스낵 가격도 맨날 올리고 이번에 환율도 많이 증가하고 해서 이번에 당연히 오를 줄 알았지만 가격 동결이라고 하니까 또 환율 생각했을 때는 막상 또 할인인 것 같기도 하고 이 프레서의 변화를 보면 되게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한편으로 뭔가 이번에 하드웨어적으로 엄청 큰 변화는 없다 보니까 페이스리프트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AI도 기능이 되게 많이 생겨났고 그럴듯하게 작동을 하기는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 조금은 더 발전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드웨어 변화가 많이 없다 보니까 AI를 더 많이 강조하는 걸까요? 어쨌든 이번 영상에서는 기존 대비 어떠한 점이 달라졌는지 이제 첫인상에 대해서 그리고 달라진 점을 살펴봤고 이제 또 제가 일주일, 2주일 사용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기능들이 실제로 체감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사용기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제발 이번 S25는 버즈 같은 QC 병크만 안 터졌으면 좋겠어요. 잘 만들어놓고 또 터질 수 있잖아요. 분명히 뭔가 항상 이제 신제품 나오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만약 있다면 이제 빠르게 잘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제미나이가 저는 더 발전했으면 진짜 유용할 것 같아요. 분명 기능적인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기능이 구현이 되잖아요. 일단 이번엔 난 울트라를 사야겠다. 이번에 기본형이랑 플러스 체감하실 분들 되게 많을 것 같다. 우리 지금 저희 PD님 또 2대 샀잖아요. 저도 리뷰용으로 2대 샀고, 우리 스튜디오에서만 4대 샀네 벌써.